메뉴를 정하셨군요. 네. 이러면 되죠. 아, 환풍기까지. 네. 손이 어디까지 올라가세요? 옆에 안 올라가지. 며칠 전에는 소파에 앉아가 전화 받다가 땅에 또 내려앉아 버렸어. 땅에 좀 내려앉아 버렸나 못 일나. 그러니까 전화를 해가 지하에 아줌마 올라오라 해가. 여기까지 엉덩이로 막 이렇게 나가가. 비밀번호 누질라가 그래. 이게 손이 류마티스 때문에 이렇게 예. 원형이 언제부터 시작되신 거예요? 18년 좀 됐다. 처음에 뭔가 증상이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이게 막 손이 못 댈 정도로 이렇게 아팠어. 너무 아파. 뭐 이렇게 굳으려 하면 굉장히 아파. 이 하늘이 파란 게 하얗게 보일 정도야. 무릎이 이렇게 붓고 막 이래. 세상 오줌이 나올라 하는데도 네. 화장실에 못 갈 정도야. 아파서. 아팠어. 치료 제대로 받으신 거는 언제부터? 제대로 받는 93년도 수술하고부터. 루마티 때문에 관절이 다 상해졌대. 인공관절이신 거예요? 예예. 인공관절 지금 무릎. 양쪽 다 이렇게. 양쪽 다 예. 그리고 장애 이것까지 받았잖아. 근데 어쩜 이렇게 표정이 밝으세요? 짜증을 내어서 못하나. 이미 몸은 이렇게 된 거. 마음으로도 저렇게 웃고 살아야지.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어떻게 지냈어요? 눈물은 잘 나요? 눈물샘이 말랐어요. 아, 그래도 많이 사무지. 세수할 적에는 이렇게 못해. 고양 세수해가 약 잘못 가면 뭐 걱정 없습니다. 이제는 뭐 걱정 없네. 귀가 얇아질 나이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들은 공원에 가면 나는 한 70 됐는데 이렇게 하거든. 저보고. 예, 그렇게 하고 제가. 너 같은 놈은 의료계에서 제명을 해야 된다고. 환자들은 그래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찜질방이다, 미용실이다, 바로 옆에 의사들이 다 있어요. 저 사람 아픈 게 나보다 내 피곤한 것보다 더 하니까. 관절이 아프신 분이라면 아마 이분 한 번쯤 꼭 만나고 싶다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류머티즘의 권위자 김성윤 박사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미소가 이렇게 아름다우신지. 고맙습니다. 이제는 조금 천천히 환자 보실 수 있으신가 봐요. 이제는 좀 제가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국감 자료에 예전에 등장하셨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진료 환자 수가 너무 많아서. 몇 년씩 대기 환자를 기다리게 한다 그래서 많이 지탄을 받았는데 그걸 하는 의사도 많지 않았고 전국에서 막 환자들이 모여드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었죠. 하루에 환자 몇 분까지 보셨어요? 한 302명인 걸 본 게 제 기록이에요. 아침부터 저녁 8시인가 9시까지 몰래 카메라가 들어온 적도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로 환자가 많아서 그러는지 예. 또 뭐 좀 부정하게 뭘 하면은 빨리 봐주는 건지.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관절이 아프신 분들은 유독 더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예, 우리 몸의 이 다른 분야는 안 그런데요. 아디의 관절은 그 안에 안테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압력을 느끼는, 우리 피부나 다른 데는 못 느끼는데 유독 관절만 느껴요. 그래서
날씨를 느낀다는 거는 조금 관절에 약간의 이상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류마티즘의 권위자시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류마티즘 그리고 또 조금 좁혀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류마티스 관절염 하면은 어떤 질병인지 먼저 좀 설명을 듣겠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 이런 마디가 막 붓고 열이 나고 막 아프고 그러는 건데, 마디가 붓는다, 이런 관절이 붓는다는 거는 보통 우리 생각하시기에 뼈에 이상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무릎이건 발가락이건 손가락이건 어디건 마디가 부어요 하는 거는 임파선이 붓는 거예요. 먼저 외과로 아프면 달려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면역병이라고 해서 이제 칼을 대는 병은 아니에요. 류마티즘이란 말에 이제 관절염 종류가 한 150가지나 돼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 중에 하나지요. 어떻게 해서 이제 관절이 붓게 되고 또 변형까지도 되고 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원인을 제가 다 잘 알면 아마 노벨상을 몇 개 받았을 거예요. 근데 많이 추정은 하고 있어요. 이 관절이 붓는다는 거는 우리 몸 안에 면역이 쓸데없이 세다는 말이나 비슷해요. 우리 몸의 항체라는 건 일반적으로 밖에서 균이 들어오면 잡아먹거나 몸을 방어해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류마티스 항체를 비롯해서 자가 항체라는 거는 그 항체가 생겨도 쓸데가 없어요.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관절을 공격하거나 자기 몸을 공격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를 이제 그 자가 면역병이라고 그래요. 뭐 루푸스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염 뭐 다 마찬가지예요. 흔히들 면역이 약해서 내가 그런데 아니에요. 면역이 세서 오는 거예요. 제일 많이 오는 곳이 관절인가 보죠? 안에도 와요. 뭐 심장에도 오고 혈관에도 오고, 오는 부위에 따라서 이제 병이 좀 달라지겠죠. 심하면 이 폐 같은 데도 오기도 하고요. 발병률로 따지면 대략 인구 비중에서 어느 정도나 되나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인구의 한 1%.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퇴행성 관절염이 한 15% 넘고, 이제 앞으로 그건 뭐 굉장히 늘어날 테고요. 그 외에 흔한 그 섬유조직염, 섬유근통, 여자들이 이렇게 쑤시고 아픈 거, 그런 거를 다 치면 한 20% 넘을 거예요. 퇴행성 관절염이 류마티즘에 들어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흔히들 다 그래요. 류마티스 내과에는 류마티스 관절염만 본다, 이렇게. 내가 내 몸에 좀 약간 이 류마티즘과 관련한 질병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진단법 같은 게 있을까요? 요즘은 자가 진단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우리나라는 이 뭐 찜질방이다 미용실이다 바로 옆에 의사들이 다 있어요. 뭐 이건 어때 저건 어때. 곳곳마다 의사들이 사실 우리나라처럼 의사가 골목마다 있는 나라는 잘 없거든요. 하다못해 골목에 돌아나가면 내과, 가정의학과, 장애과 무슨 의사 선생님들이 세고 셌어요. 거기 가서 물어보면 될 텐데, 뭐 옆 의자에 앉은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이게 어때요? 이제 조금 시작이 잘못되는 거죠. 잘 들어주니까. 의사들은 안 들어주고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자가 진단, 옆집 의사들 얘기 듣지 않고 그 의사 선생님들이 조금 추천해 주시는? 여기 3살짜리도 다녀요. 이거는 임파선염이기 때문에 아이들 때도 올 수 있는 거예요. 딸아이들이 처음에 아프면 뭐 엄마 나 허리 아파 그러면 월경하려고 그러나 보다. 병원에 가면 너 크느라고 그래 이러는데, 그때부터 잘 해야 돼요. 사실은 유전자 검사도 좀 해보고 그 나이별로 생리가 갈 때 이제 어떤 증상이 있나를 봐야 되고요. 퇴행성 관절염하고 류마티성으로 오는 그런 관절염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퇴행성은 이제 그야말로 나이 들어서 뭐 혈관의 동맥경화나 뭐 흰머리 나듯이 비슷한 거예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까 말했듯이 붓는 거죠. 임파선이 붓듯이. 그래서 오는 부위도 다르고 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아침에 아파요. 아침 눈 떴을 때 막 이거 쥐기 어렵고 막 미열이 난다든지, 아침에 몸이 무겁고 뭐 아주 일어나기가 힘들고 어저 맞은 듯이 아프고, 뭐 이런 초기 증상은 뭐 어떻게 보면 간염 같기도 하고 뭐 감기 몸살 같기도 하고 그렇기도 해요. 퇴행성 관절염은
저녁에 갈수록 더 아프죠. 밤으로 갈수록 끙끙대게 되고 그래요. 주변에 그 류마티스 관절염 앓으시는 분들 보면 통증이 정말 저희가 그냥 생각하는 거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프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위로를 하느라고 이런 말을 해요.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몇 달 못 살고 뭐 죽는 암이거나 그런 건 아니다. 이런 병이 좀 낫다고 생각을 해라. 그럼 환자들은 그래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서운해하는 거는요.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인 것 같아요. 나 암에 걸렸어. 나 뭐 백혈병에 걸렸어. 이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뭐 남편이다, 뭐 할아버지다 동정을 하는데 뭐 류마티스래 그러면 뭐 그 약 좀 먹지 뭐 이러고 매일 아프다고 그러니까 동정도 못 받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도 모르고 사실은 이 집안에 어머니가 류마티스 환자가 되면 사실은 가족이 다 환자가 된다는 거를 몰라요, 가족들이. 류마티스 질환이 여성분들한테 더 주변에 보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이 관절 질환이 여성 쪽이 훨씬 많아요. 류마티스 관절염만 놓고 봐도 10명 중에 한 7, 8명은 여성이고 사회적인 여건, 출산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이 관절에 더 많이 좀 약한 건 사실이에요. 여성들이 좀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스트레스를 좀 잘 받아서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많죠.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그 책도 있었죠. 예, 근데 저는 그 유교적 전통 때문에 여성들이 더 아프다고 그 책 저자랑 대담을 한 적도 있어요. 대표적인 여성들의 스트레스를 공통분모를 찾아보면은 명절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좀 검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절 지나면 관절염 환자가 조금 늘어나나요? 다 아파져서 오죠.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그 사이에 있었던 집안 간의 여러 갈등도 표출이 될 테고 명절 지난다면 다 나빠져요. 박사님은 어떠세요? 집에서 좀 많이 도와주세요? 노력은 많이 해요. 야단 맞기 전에 뭘 잘 하려고 그러죠. 야단 맞기 전에. 네.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 사실 류마티스든 뭐든 관절염 그러면 다 정형외과에서 했었잖아요. 그 생소하던 시절에 왜 류마티스를 공부하게 되셨어요? 제가 자란 과정이 좀 평탄치가 못해서 공부를 잘 못했었어요. 대학에 와서는 이거 내가 좀 자존심을 펴야 되겠는데 요즘 말로 뭐 블루오션일 수도 있고 뭐 매년을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엔 없는 분야, 책이나 의학 잡지를 보면 외국에는 있는 거, 류마티스 학이라는 게 눈에 띄인 거죠. 우리나라가 워낙 보수적인, 당시만 해도 더 보수적인 사회라 뭔가 처음 시작한다는 데에서는 저항이 항상 따르잖아요. 외국에서 고생한 것보다는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에서도 자기가 속해 있는 학교 이런 데서 견디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처음 들어와서 관절염 환자들한테 어떤 약을 썼더니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오진을 해가지고 말이지 관절염 환자한테 암으로 오진해가지고 암약을 썼다고 너 같은 놈은 의료계에서 제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덤비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때는. 근데 미국에서 외국에서는 다 쓰는 치료법인데 한국에 들어와서 그걸 썼더니 이놈은 뭐 사회에서 없애야 될 놈이 된 거예요 나는. 그 기간에 너무 싸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적도 많아졌고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하지. 국민들을 위해서는 이 분야는 꼭 있어야 되겠다. 그런 뭐 소명의식이라고 그럴까요? 정착을 하실 때까지 시간 얼마나 걸리셨어요? 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류마티스 병원을 설립하기까지 12년 만에 했어요.
미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일본에 와서 한 걸 보면 굉장히 빠른 기간이었는데 한 20-30년은 지나간 것 같아요. 너무 힘드셔서. 우리나라에 없던 분야를 하나 공부를 해서 이 땅에 와서 그걸 이식을 해서 이걸 퍼뜨린다는 게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태어나도 그거를 할 거예요?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겠어요. 좀 쉽게 살고 싶기도 하고 보람은 있었는데 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고생은 전혀 안 하시고 컸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신데 청소년기가 반전이더라고요. 방황을 좀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그랬어요. 제가 좀 문학을 좋아하고 뭐 역사를 좋아하고 그런 학생이었는데 실제로 또 문과셨죠? 문과를 하다 의대로 갔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많고 저는 아직도 의학은 문과라고 생각을 해요. 수학자라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대학을 조금 늦게 가셨죠? 근데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을 보면 아이들부터 청소년들은 말할 거 없이 너무 조기 교육 열풍이거든요. 교육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저는 그래요. 기다려주는 거라고요. 어떤 녀석은 18, 9에 철이 나서 서울대학을 가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40에 철이 나기도 해요. 그 힘이 드는데 기다려주면 애들이 뭘 하잖아요. 요새는 더 기다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오래 살아요. 자꾸 오래 살기 때문에 조기 교육을 해서 빨리 막 다 맞춰 놓으면 나머지 그 인생을 아주 무료할 거예요. 유독 그 민간요법이 많이 등장하는 질환 중에 하나가 또 관절염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그 미국에서 돌아보니까 관절염 환자 중에 고양이를 안 드신 분 찾는 게 더 쉬울 정도로 고양이 탕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효과 있어요, 실제로? 없죠. 그냥 저절로 낫는 사람은 그거 먹고 낫겠죠. 이제는 좀 누가 뭐가 좋다고 그런다든지 뭘 먹어라 그러면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래요. 관절에 이게 뭐가 좋아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이 사람도 노벨상을 받은 사람인가? TV에 나오는 것도 그래요. 어떤 새로운 치료법이 나왔다. 뒤를 잘 보시라고 그래요. 화면에 뒤에 대부분이 쥐들이 나와요. 실험. 새로운 관절염 치료법이 나왔다 하면 그게 약이 돼서 앞에 돌아올 확률은 10년 후에 10만 분의 1이라고 그래요. 실험에 성공했어도 그 정도 확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한테 가고 뭐하고 10년 후에 그런 게 10만 개가 나와야 하나의 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고양이 드시는 분은 없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관절염에 관해서 여러 가지 속설들, 오해들 이런 게 아직도 조금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약을 오래 먹으면 뭐 위장이 안 좋아진다던가 그래서 최대한 늦게 먹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누구나 하는 소리예요. 이게 평생 먹어야 되니까 가능한 한 늦게 먹겠다. 근데 그 사이에 몸이 망가져지는 건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이 한 서너 가지 요 말에 다소가 넘어가는 말이 있어요. 첫째, 관절이 아프다, 쑤시다 이러면 그 당신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래. 둘째, 이 말에 또 다소가 넘어가요. 면역력이 약해졌나 봐. 세 번째, 체질이 안 좋아서 그래 이거. 이 세 마디만 들어가면 약 다 팔아요. 육류를 많이 섭취하는 거는 관계가 없나요? 균형 있게 드시는 게 중요한데 이런 말도 전에 누가 해준 적이 있어요. 제사상에 오르는 음식만 먹어. 핵곡식, 핵과일, 튀기지 않은 거, 균형 있는 거, 이렇게 햇나물. 그러니까 제사상에 오르는 거만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골이나 뭐 우족이나 뭐 이런 뼈와 관련된 그런 도가니탕이라든가 이런 건 조금 도움이 되나요? 관절에 도움이 된다는 글루코사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닭발, 소 도가니 이런 성분이에요. 살이 많이 더 찐다든지 뭐가 그런 사람들을 빼면 그런 건 도움이 되죠. 그럼 관절염 환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일단 아까 동네 의사들은 피하시고 네. 귀가 얇아지는 거 피해야 되고 치료를 잘 받다가 나 좋아졌어. 얼마나 약 없이 견디나 볼까 하고 스스로 약을 끊어버려요. 약을 끊었을 때 얼마 있다 다시 재발하면 그게 잘 안 듣거든요. 나 당신 약이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걸로 바꿔줘.
또 속이 아파서 못 먹겠어. 의사한테 얘기를 하세요. 한약을 먹고 싶어. 의사한테 얘기를 해요. 그럼 뭐 같이 드세요. 몰래 먹어요, 몰래. 먹는 건 괜찮은데 투명하게 의사하고 상의 의사하고 상담을 얘기를 해서 좀 하면 되는데 미안하니까 물론 마음은 이해를 해요.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어떤 때세요? 사실은 제가 살아오면서 빈 듯한 시기는 잘 없었어요. 너무 정신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 의사 그 생 자체가 지금 생각하면 다 보람이에요. 사람을 놓고 봤을 때는 집사람을 만나고 자식을 본 게 가장 보람이 있겠죠. 어떤 일보다는 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오히려 내 자식한테는 그런 거를 안 보이려고 하는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싶으셨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사모님도 가장 보람 있으셔야 될 텐데 박사님 만난 일이 제가 확인할 바가 없네요 지금. 근데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노력을 많이 하죠. 제일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으세요? 사연 참 길고 한데 뭐 하늘 문 앞에서 끌어내린 사람도 많이 있고 한 30년 치료했는 이렇게 자라서 나중에 길거리에서 만나는 이 젊은 여자도 있고 그래요. 이호 여사님도 특별 대우를 원치 않았어요. 대통령이 되시고 난 다음에도 병을 넘어서는 사람도 많아요. 의사로서 만났다는 게 내가 영광스러울 정도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인터뷰하면서 정말 편안해 보인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는데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저는 사실 나이 들어서가 참 좋아요. 이제 좀 여유도 생기고 편안해졌고 아름다운 노년, 아름다움이라는 건 그 나이에 맞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병원에 가서 선생님 나이는 60대신데 생체 나이는 뭐 40대시네요. 뭐 좋아하고 이런 프로들인데 이건 거짓말이에요. 60대는 60대고 뭐 아무리 40대는 40대지. 젊어지게 자꾸 이런 욕심이 많이 들죠. 뭐 그레이스 켈리나 뭐 마린 몬로, 남자로는 제임스 딘처럼 그 철정의 아름다움에서 죽으면 영원히 아름답겠죠. 그레타 가르보처럼 절정의 아름다운 절정의 시기에 몸을 감추는 사람도 있어요. 죽진 않았지만 숨어버렸어요. 자기가 나이 드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오드리 헵번처럼 나중에 막 주름이 진 얼굴인데 아프리카에서 아픈 아이들을 안고 눈물을 글썽이는 그 나이 든 주름투성이의 오드리 헵번은 더 아름다워요. 아름다움은 정말 그 나이에 맞게 자연스러운 거. 건강도 마찬가지. 정말 많은 환자들을 만나보셨는데 진짜 의사로서 환자를 대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보세요? 의사들은 군대를 가도 군의관으로 가고 사회에도 의대생이라고 그러면 뭐 이건 선택받은 아이들이니까 의사고 이러면서 평생 이거를 배울 기회가 잘 없었다. 그게 뭐냐? 겸손. 후학들한테 남기고 싶은 한마디의 말을 한 단어만 고르려면 전 그러고 싶어요. 겸손. 동해보감이라는데 이런 구절이 나와요. 잠도 못 자고 그 여주 지방에서 몰려드는 환자를 다 치료를 하고 있는데 어떤 환자가 와서 아이고 의원님 많이 피곤하시겠소. 그랬더니 허준 선생이 나의 피곤함은 그대의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요. 지금도 난 내가 막 환자로 피곤해도 절대 피곤한 내색을 하지 않고 하는 거는 저 사람 아픈 게 나보다 내 피곤한 것보다 더 하니까